네, 내년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8월 말에는 이 대선 경선 버스가 출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일정표를 제시한 바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야권의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며칠 안 남았네요. 30일에 출판 기념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날이 대선 출정식이 되는 겁니까? 그동안 제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비전도 세우고 정리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꿈을 드리고 싶고 비전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잃었던 미래를 좀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전념하는 이런 출판 기념회가 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대선 출마 결심은 굳히신 거죠? 많은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저가 해야 할 일 있다면 할 것이고 갈 길이 있다면 뚜벅뚜벅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총선 패배였습니까? 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함들이 저의 부족함들이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국민들의 오해가 되는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오해. 예. 그러니까 부족함이라면 어떤 걸까요? 제가 결국 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저의 책임이라는 성찰이 깊었습니다. 예. 그러면 총선 패배로 갔던 데서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과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패착이라고 할까요? 그럼 돌아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걸 꼽으셨어요, 대표님은?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 코로나 상황이 어려웠고 코로나. 네,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함께.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제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의 부족함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기회가 좀 줄어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그 뒤에 또 보궐선거 거쳤고 이번에 새 대표까지 선출이 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상당 부분 회복을 했다고 평가를 하세요? 아직도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한 길을 꼭 이뤄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를 하셨던 입장에서 지금 이준석 신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영호 한 사람이 당을 세우고 일으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가능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이 모여질 때 정말 국민의 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직 후보자 시험 보고 하는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시험 본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과거 시험 보겠다는 건 아닐 거고요. 최소한의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이제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평은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잘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평가를 하자면? 저는 부족함보다는 잘 가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힘일까요? 아니면 그 현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의 어떤 그 등이 업은 걸까요?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정권 심판을 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힘이고 또 시대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면 다른 야권의 이제 경쟁 후보들과 다른 나만의 특장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언론에서 평가해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요즘 다 이제 자기 PR 시대니까. 따지고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세 영역에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것은 저만의 특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가 없지요. 이제는
준비된 이런 리더들이 이 나라를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까지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이 상당히 국정 운영에 이제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런 자평이신 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부에서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것과 함께 예. 역할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전반을 살펴보는 경험을 한 정치인들은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하나의 같은 경쟁 후보로서가 아니라 총리까지 지낸 경험에 기초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또 더 나아가서 감사원장을 지내고 있는데 이건 물론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중간에 사퇴하고 또 대선에 도전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들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득이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부득이한 어떤 결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고 국민들 힘들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남용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현재 그런 두 분들의 출마까지 거론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그러니까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두 분의 선택이 그 두 분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과 감사원 조직에 미칠 영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다 잘 해결하고 예. 움직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에 있다고 해서 예. 다른 영역의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또 다른 편향입니다. 아, 그것도 역편향이라고 보신 겁니까? 그건 누구든지 나라를 위해서 할 일 하는 거 마땅하지요. 근데 그 이제 대표님께서는 또 이제 그 검사를 지내셨고 법무장관도 지내셨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검찰총장을 지낸 분은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20년이 넘는 이른바 묵계 내지 관례가 있었는데 이걸 깬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점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십니까?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든 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특정 영역에 있다고 해서 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제한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이라는 단서를 다셨으니까 한번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 성격은 일단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지금 이제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고 이래 하니까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과감하게 돌파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예. 원칙대로 예. 그리고 잘못이 없다면 국민 앞에 이런 것을 낱낱이 밝히면서 큰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파일의 내용이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드리는 저도 약간 좀 깝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걸 피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한테 그러니까 소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당연히 그리 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어떤 의혹만 가지고서 예.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선진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말한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일종의 네거티브 이기니까 이런 판단이신가요? 말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회.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이것이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합니다. 예. 입증 책임도 이제 의혹을 제기한 사람한테. 물론이죠.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다른 공직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에 도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해소해 주어야 되는 또 의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얘기하는 두 분이 다 청문회를 거친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졌던 얘기고 예. 걸러진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좀 구태 정치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의혹이 있다면 예. 그건 얼마든지 당연히 제시하고 예. 검증의 무대로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요. 요 대목에서 좀 약간 좀 결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대표님. 이제 경향 쪽에서 얼마 전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검사 윤석열 파일이 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 장모 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 재임 시절에 했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특정한 내용까지도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이건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출처가 어딘가를 하다 보니까 뭐 야권 의원들은 여당 쪽을 의심하지만 오히려 다른 쪽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 보도가 언급을 하면서 우리 대표님도 그러니까 거론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보도가 뭐냐면 검찰에 공안 라인이 있고 특수 라인이 있었는데 윤석열 체제가 들어오면서 공안 라인이 사실은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쪽에서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였거든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공안통이라고 그래서 뭐 특수통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고. 사이 그렇게 안 나쁩니까? 뭐 사이가 왜 나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불법을 제거하고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게 만들지 않는 거. 이게 검사들의 임무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간혹 일탈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검찰이나 법원의 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 너무 억측이다 그러면 그 보도 자체가 뭐 팩트에 기반한 보도, 예. 팩트에 기반한 소통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사 선배이시기도 한데 후배 검사로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점이 많이 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은 뭐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청문회에서 걸러졌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건 좀 구태고 다만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면 그런 소명을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피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도 최재원 윤석열 전 총장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 대표님 모시고 윤석열 전 총장 것만 질문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이번에 30일에 출판 기념회는 책의 제목이 초인류 정상국가? 제목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정상국가로 출간이 이미 됐습니다. 됐습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제가 못 읽어봐갖고. 근데 정상국가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바를 정자 써서 바른 정상,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나라의 국정이 많이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가치도 얼마나 벗어났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말로만 그리고 실제로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수리 정자, 네. 윗상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정말 민생도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또 나라도 잘 살게 되고 또 부강한 나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초인류 정상국가가 돼야 된다. 지금 국민들에게 희망도 없고 또 미래 비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그런 민족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정상화해서 초인류 정상국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고 네.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선 주자로서의 나의 핵심 컨텐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제 평생의 목표고 예. 또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상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안은 뭐가 될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이 정상이 아닌 상황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 무너진 민생을 되살려야 합니다. 거짓 경제로 이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또 공정을 말하면서 불공정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서 불의한 이런 가치의 흔들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나라 아닙니까? 뭐 그런 길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서 간다면 경제 살리고 또 국민들의 삶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예. 미래를 만들어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말만 하지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미래 세대 말만 챙겨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예.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 된다면 통합된다면 분열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 된 나라가 된다면 예. 우리는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던 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다가 삐져나온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현 정권은? 그래서 정상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궤도로 올라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 저는 우리는 머지않은 날 초인류 정상국가 될 수 있다. 네.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통일되고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률만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G2가 된다. 이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대권 도전을 선언하신다면 역시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검증 무대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전혀 피하실 생각이 없는 거고 오히려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의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청문회를 4일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검증 과정을 거쳤고 예. 그 4일간의 청문회 기간 동안에 정책 질의 제가 딱 한 건 받았어요. 계속 저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정책 딱 하나?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개인 신상 관련된 부분들. 네, 그랬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엑스파일 나온 거에 대해서 불법 사찰이다, 정치 공작이라는 이런 식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엑스파일, 어느 엑스파일?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예. 아까 제가 답은 다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공정한 평가, 왜곡된 평가가 아니라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네. 아까 제가 그래서 그 검증의 시간 잘 이겨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같은 취지입니다. 아무튼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나중에 좀 대선 주자로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였습니다.